안녕하십니까. 취업금은방 대표 박영호입니다. 이번 콘텐츠는요, 이제 NH농협은행 1차 실무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한 토론 면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제 과거 24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황 PT 면접이 실무진 면접에서 진행되다가 이번에 다시 토론 면접으로 바뀌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재도입된 토론 면접인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토론 면접에서 큰 무리 없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자 해당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론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면접에 가깝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붙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존재감을 본인이 더 어필하려고 하게 되고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독단성이 강해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의사소통 기술을 많이 보여주는 형태로 면접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요, 기본적으로 토론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토론 면접에 대한 17종의 문제를 수록해 놓고 대응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은 토론 면접 대비 백서 자료도 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6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도 저희 도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제를 이탈하는 것인데요. 당연하지만 이제 주제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심한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MZ세대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토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도록 하죠. 근데 MZ세대와 기존 직원 간의 갈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언급을 하면서 아무런 이제 이직률과는 연계성 없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 논점을 일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 해당 하시는 그런 발화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랑 어떤 맥락에서의 관계성을 지니는지를 꼭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주제를 상상을 해보자면요, 폐의약품 수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폐의약품 수거 방안을 발표를 해야지 스티커를 잘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하면은 논점 일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에 좀 입각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발표를 하시고 토의를 하시는 연습, 그런 것들을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거는요, 뻔한 이야기를 남발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떨어지지 않기 위한 면접이다 라고 아까 표현을 드렸지만 당연히 붙어야 하겠죠. 근데 붙기 위해서라면은 뻔한 이야기를 남발하는 것이 개인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뻔한 말이 홍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요소들만 나열하는 형태의 답변인데요. 가령 어떤 상품에 대한 판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SNS, 인스타그램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항상 할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방법론, 즉 how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해서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령 홍보를 얘기를 내가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것이고 그 이유는 어떤 타겟층을 대상으로 내가 컨텐츠를 기획을 했기 때문이고 그 컨텐츠의 내용은 타겟층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내용이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이 해당 계층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방식의 홍보 방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더 풍부하게 들리고 논리가 흠결이 없어 보인다는 특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hat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why, 이유, 왜 필요한지 혹은 how,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전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급 마무리하는 유형인데요. 토의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사회자로 자원을 한 상태 혹은 사회자가 아니더라도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는 상태일 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시간이 다 됐으니 마무리를 하시죠 라는 식의 독단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화를 하실 때 토의 면접에서는 같이 참여하는 참가자분들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멘트들을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없다면 각자 1분 정도씩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본 토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신지요? 그럼 뭐 다른 지원자분들께서 네, 없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그랬을 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간단히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해서 급 마무리되는 느낌을 들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박을 해야 된다거나 토의 면접이 아니라 찬반 토론 형태로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확률상 토의 면접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토의 면접의 주제로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찬반 토론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그건 어떠한 점에서 틀렸다고 생각한다, 뭐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강력한 워딩을 사용하시기보다는요, 간단하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공감을 해주시고, 또 다소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면 이런 워딩을 쓰셔서 좀 정중한 형태로 반박을 하시는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도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라는 형태의 형서문을 쓰시고, 의문문 형태로 말끝에 꼬리를 올려버리는 형태의 표현을 쓰시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섯 번째는요,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겁니다. 분량 조절 실패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지겠죠. 첫 번째로는 발언 자체를 많이 못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지나치게 많이 발언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발언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면은 독단성이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발화 길이 자체가 뭐 1분에서 길어도 1분 30초 안에 떨어질 수 있도록 좀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언 자체를 많이 못하게 될 경우 개인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조별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을 잘 못하고 있는 특정 참가자분이 있다면은 본인의 발언 기회가 왔을 때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번 지원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괜찮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고른 발언 기회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연습 등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본인의 행위들로 인해서 조별 점수가 높아질 수 있고 본인은 의사소통 기술에서 플러스 포인트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을 챙기는, 주변 참가자분들을 챙겨주는 그런 성숙한 태도로 토론 면접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낙오자인데요. 이미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이제 뭐 홍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다,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른 측면으로 토의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육적인 측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 혼자만 뒤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걸 좀 낙오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토의에서 진짜 참여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토론 면접에서는 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기조 발언을 하는 연습,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는 연습, 공감 표현과 반박 표현을 정중하게 하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기본 이상을 하겠다, 그리고 조별 점수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인성 면접, 심층 면접까지 그 기세를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